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이를 갈아서 생긴 치아 마모, 금이 간 치아, 부러진 치아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밤마다 이를 갈아서 고민입니다 하는 사연을 받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어서 그와 관련된 또 재밌는,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어지는 사연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를 갈아서 생긴 치아 마모, 금이 간 치아, 부러진 치아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연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아서 그런지 치아가 점점 마모되고 몇몇 치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앞니 하나가 살짝 부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갈이가 왜 생기는지는 지난 방송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도 해보고 잠이 들기 전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세 교정 등 여러 가지 실행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부러진 치아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금이 간 치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마우스가드 같은 장치를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현재 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또 이미 마모된 치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치과 치료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유익한 방송에 감동하는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고. 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치아를 아무래도 밤사이에 이제 이를 가는 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치아 마모, 금이 가고 또 여기 앞니가 살짝 부러졌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이 부분이 대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를 갈 때 이제 정상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에 비유하면 골짜기와 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대 때 이제 영구치가 이제 맹출해서 있을 때 보면 그 골짜기가 선명하고 산도 오똑오똑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저작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그리고 음식을 저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조금씩 마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10에서 15% 정도만 치아가 닿는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치아가 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닿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음식을 씹기 위해서 저작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치아와 치아가 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작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저작 과정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드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마모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저작 과정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시는 뭐 밥, 그다음에 채소 부분이 이제 그냥 샐러드 같은 그냥 일반 생채소 같은 거랑 삶은 나물이랑 조금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어떤 거를 더 많이 섭취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사실은 이런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거는 서구 이제 식습관에서 나타난 걸 통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10에서 15%지만 우리 이제 한국 분들 주로 이제 삶은 야채가 많죠. 맞아요. 나물들 이런 거 많고 약간은 이제 섬유질이 많은 질긴 음식인데요. 사실은 부드럽지만 질긴 게 사실은 나물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옆으로 갈아야만 되는 그런 저작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서 치아가 이제 마모되는 거는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밤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작 활동할 때의 저장력보다 더 강한, 무의식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이를 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가 부러지는 현상도 좀 생기고요. 네. 어떤 분들은 부러지는 게 그냥 끝에만 조금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가 그냥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쪼개지는 분들은 보면 이 가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클렌징이라고 이를 악무시는 분들 계세요. 꽉 무시는 분들. 네네네. 이분들은 이를 갈고 싶은데 사실은 근육은 갈고 싶은데 이의 구조상 이가 이제 골짜기랑 이 튀어나온 산이라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이 부분이 너무 높고 깊어서 기어처럼 일반 네. 우리 기어 나사처럼 이렇게 너무 꽉 물려가지고 갈고 싶은데 갈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 측방 압력이 치아에 이제 가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양쪽으로 받는 이제 압력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경계 부분에서 치아가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제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가 쪼개져서 이제 이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죠. 와. 네.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근육이 많이 굳어 있더라. 이제 하는 그리고 한쪽으로 이제 주무시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학적인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가 좀 있더라 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연 주신 분이 멈출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되려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고 또 편안한 자세 유지를 해서 근육의 긴장도 푸시고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이거는 계속 이제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꾸준히. 네, 꾸준히 네네네. 하셔야 되는 거고 마우스 가드 즉 나이 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이가 마모가 되고 이가 파절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예방적인 치료 방법이 가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가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 저 환자분 중에서도요.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40% 한 절반 가까이는 이분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높은 거죠, 그 정도면. 네네. 근데 이제 치과에 오시는 분은 이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데, 그렇죠. 네. 네, 전체 이제 인구에 놓고 보면은 그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네네.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분들은 좀 저장력하고 좀 연관이 있고 근육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게 벌써 한 30-40%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근육이 이렇게 많이 굳어져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모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위아래 치아가 강하게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옆으로 이제 자꾸 돌을 이제 자꾸 쪼다 보면은 이렇게 갈아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네. 껌을 많이 드시면 이가 확실하게 이제 편편해지고 너무 심하게 닳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와 치아가 닿는 게 한 10에서 15%인데 껌을 계속 씹으신다 그러면 맞아요. 그게 훨씬 더 높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가 네. 닿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작은 상태에서는 이가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심하게 마모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치아 겉표면은 에나멜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몸의 조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갈이의 심한 이갈이를 통해서 닳아서 없어졌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요거보다는 조금 물른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뭐냐면 이제 미네랄이 한 90에서 95%가 되는 게 에나멜층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상아질 바로 신경을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한 70에서 75% 정도의 미네랄 함유량이 그 네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뼈가 한 50에서 55%. 그러니까 그 에나멜하고 뼈하고 중간쯤 단계에 있는데
우리 저장력, 그러니까 치아라는 거는 기계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씹어서 분쇄를 시킨 음식을 또 뭔가 끊고 이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에나멜층이 다르면 이제 이가 많이 닿는 부분은 닿아서 이제 얇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닿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좀 두꺼운 층으로 남아 있겠죠. 네. 그리고 치아가 치아끼리 닿는 접촉면은 사실은 건강한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점으로 닿아요. 면으로 닿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점이 아닌 면적으로 이제 치아가 닿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에나멜층 중에 겉에 닳아서 없어지고 겉에 경계가 되는 두꺼운 거랑 경계가 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뭔가 못 받쳐주는 그런 좀 취약한 충격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툭툭툭툭 깨져나가고요. 아니면은 금이 잘 가는. 이제 금이 간다는 얘기는 네네. 그게 떨어지기 직전 단계니까요. 네.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앞니는 치아가 좀 얇다 보니까 네. 에나멜층이 다른데 그 안에 있는 덴틴층이 노출이 되고 아주 얇은 아주 우리 그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에 액정 네네네. 보호하는 유리 이 정도만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그렇군요. 경우에는 좀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깨질 수도 예. 있겠네요. 깨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가 이제 조금 취입이 돼서 오셨어요. 좀 깨져서 오셨는데 아니 샐러드 먹다가 뭐 계란 먹다가 뭐 밥 먹다가 이렇게 해서 네.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이제 그 순간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인 거는 그동안 이제 이 많은 그 충격이 쌓여서 있다가 어느 한계점을 그 순간에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이 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가 다르면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또 이 덴틴층이라고 하는 상아질층 75% 정도 해당하는 미네랄층이 해당하는 그 층은요.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 중에 산성 음식들 있죠. 네네. 예, 좀 소프트 드링크 같은 네. 것들도 많고요. 과일, 오렌지나 사과, 뭐 키위 이런 산성 그 과일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위산이 역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이런 네. 분들이라든지 그런 산에 의해 가지고 부식이 에나멜층보다는 조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치아에 이렇게 보면 이가 닳았는데 닳아서 편편하지가 않고요. 약간 뭔가 파연 듯한 오목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간 접시가 이렇게 파여 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산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연관성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네. 그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 네.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를 가름으로써 인해서 네. 금이 가고 치아 마모 상태 또 거기다가 앞니가 이렇게 부러진 케이스 당연히 이럴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산성 음식도 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네요. 네. 뭐 소프트 드링크는 치아에 좋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과일은 드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과일을 드시고 나서 물로 많이 헹궈내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는 뭘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저작을 하시지 마시라고. 네네네. 아무래도 좀 다시 그 부분이 좀 미네랄이 이제 하려면 약간의 아주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이제 이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저작을 좀 많이 하시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갔다고 표현을 하죠. 산에 의해 가지고 네. 이렇게 소프트된 그런 치질이 눈에 안 보게 조금씩 사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네. 껌은 뭐 당연히 이제 피하는 음식 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달았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제 이가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로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일단은 딱딱한 음식, 또 질긴 음식. 네. 우리 분들 너트 또 어르신분들 많이 드시고
그러신데 이런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삼가하시고요. 또 넛은 몸에 또 좋은 거니까 이제 근데 하지만 그거는 좀 갈아서 네. 숟가루처럼 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시는 음식에서 이가 다른 경우에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좀 심하게 씹으시는 그런 거, 얼음 깨무는 거,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강하게 압력이 걸리는 그런 음식들. 네. 이제 오징어, 마른 오징어 좋아하시죠? 또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비프 jerky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 보면 치아가 좀 많이 달아 있는 거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금이 갔을 때 그런 압력이 걸리면 이제 잘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깨어 있으실 때는 그렇게 섭취하는 음식을 좀 조절하셔서 예방을 하시고 밤에는 저는 나이가드를 끼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근육이 발달하는 거를 조금은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네. 이게 다 나타나는 게 굳어진 근육이라에 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굳느냐는 지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네. 굳어져 있으니까 이를 너무 심하게 꽉 물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15%만 닫고 있어야 되는데 네. 늘 이를 꽉 다물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난 방송에 우리 원장님하고 방송한 이후에 이렇게 얼굴을 세안할 때 이제 주먹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좀 턱 근육 네, 턱 관절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무슨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네네. 잡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정말 그냥 꽉 뭉쳤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심하면요, 우리 근육이 알배기면 쥐난다 그러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부위가. 네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 턱 뒤쪽이 너무 아파요. 누르면 너무 아파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네네.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근육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굳는 근육 이런 네. 부분들을 늘 좀 풀어 주셔야 되고 네.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필요하면 사 선생님 아니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네. 이제 마사지나 침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을 좀 풀어 주시고 네. 그러는 게 좋고요. 나이가드를 끼는 이유는 의식적이지 않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이를 악무는 거를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네.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근육이 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게 다 정상으로 여겨지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치아가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양을 좀 줄여주는 거. 그게 이제 뭐 보톡스 같이 보톡스는 독소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근육을 조금은 좀 파괴를 해서 줄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네. 그렇게 해서 근육의 힘을 줄여주고 양을 줄여줘서 이를 악물 때 힘이 좀 줄어들도록.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이가드를 안 끼시고 보톡스만 받으시면 다시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드 같은 걸 끼면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더 굳고 발달하는 거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가 못 닿게 하지만 또 그 근육이 좀 이렇게 발달했을 때 점점 심해지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톡스랑 나이가드랑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근육이 이제 보톡스에 의해서 그 효과를 좀 많이 보시게 되고 네. 이 악무는 것도 물론 악무입니다. 또 너무 피곤하시거나 이러면 더 심하게 악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치아에 가해지는 위해 압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 우리 아무래도 시중에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나이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치아에 맞게끔 또 네. 시중에 있는 부분 좀 약하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약하고 얇거든요. 얇다. 네. 네. 치아와 치아 사이,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에 공간이 좀 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래야지 근육이 굳을 때, 그러니까 굳어서 이를 악물 때 네.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그러네요. 힘이 좀 더 세지거든요. 근데 네. 약간만 좀 더 벌려서 힘이 조금 더 줄으면 근육이 더 굳어서 더 하고 싶어도 힘을 더 못 쓰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 주셨을 때, 그렇다면 이제 안타깝게 이제 두 번째 이거를 안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네. 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거에 네. 이러이러한 주의할 사항들을 좀 이렇게 주의해 주셨으면 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닳았고 깨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네. 1차적으로는요. 잘 적응이 되고 치아에 통증이 없다면 이제 좀 지켜보는 그런 단계고요. 에나멜층이 살아있을 때와 에나멜층이 소실이 됐을 때는 마모가 되는 정도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워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치아가 마모된 정도 그다음에 깨진 정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앞니가 좀 부러지셨다 그러는데 부러진 정도가 아주 그냥 미미한 정도고 여기가 옆에 모서리가 조금 깨졌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오히려.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모가 된 거를 복원시킨다든지 하려면 이제 뭔가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마모가 된 위에다가 뭔가를 얹어놨을 때 붙어 있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물리는 패턴이 이미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뭔가 붙여놓으면 이물감이 더 훨씬 심하게 생기면서 부종교합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바로 붙이는 거 이게 불편한 부분이 나타나는 정도로 붙이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네네. 아니고요. 그다음에 약간 모서리가 깨졌다 이런 부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 떨어지는. 또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효과가 별로 없는 치료에 비용을 좀 지불하셔야 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투자인가 이 네. 부분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치아가 그러면 너무 닳아가지고 뭔가를 좀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할 때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필링이라고 하든지 이런 좀 깨져나간 부위가 범위가 작고 필링이라고 하는 충전재로 복원이 조금 쉽게 되는 부위라면 살짝만 좀 치아를 다듬어서 이게 필링이 좀 잘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떼어주면 네. 더 이제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이 쉽게 이제 달아나가는 걸 좀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필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도의 치아 마모 손실이 일어났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계세요. 이제 금이 네. 조금 더 많이 가 있거나 치아가 떨어져 나간 양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필링으로만 복원하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큰 경우. 네. 그 경우는 이제 크라운을 해줘서 다시 이제 치아 형태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요 크라운에 이제 정상적인 형태가 되고 크라운이라는 뭔가 보호해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닳지는 않겠지만 이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더 갈아내야 되거든요. 기존 치아를요. 네, 치아를.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크라운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할 때는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 건지, 즉 금이 간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심해져서 치아가 완전히 파절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금이 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냥 충전재로 때우기에는 치아 손실이 너무 많아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크라운으로 해주는 게 그 치아를 보호해주는 게 될 건지 네. 이런 두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잘 검토를 해서 크라운이 적응이 되는 건지 해당 사항이 되는 건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치아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어떻게 마모가 됐는지를 이제 충분히 우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네. 이제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무조건 보기 싫다고 아니면 좀 그런 불편감을 느끼신다고 그냥 네.
큰 비용을 내고 그렇죠. 치료하기보다 네네. 우선 전문가와 어떻게 치료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네네. 치아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또 나이가드 얘기가 아까 잠시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지난번 방송 이후로 또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여쭤보셨어요. 나이가드를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해도 괜찮은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네.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성장할 때는 나이가드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군요. 애들 중에 10대에서 이 가리하는 맞아요. 예, 친구들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치아 마모가 벌써 일찍부터 시작되면. 네네. 그래서 이 나이가드는 사실은 12시간 이상 끼는 거를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압력이 가해진다면 치아 이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왕성하게 치아가 자리 잡는 때에 네. 이제 나이가드는 리테이너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건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껴야 됐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랑 치아의 위치랑 조금은 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네. 좀 결정을 하면 좋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자아이들은 한 18에서 20 정도면 성장이 끝나고 남자는 한 22 이 정도 돼서 끝나니까 네. 그 이후에는 좀 고려를 하는 것도 그 전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하면서요, 이를 갈아서 생긴 치아 마모, 금이 간 치아, 부러진 치아 주제로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죠. 우리 음식 드시고 건강을 유지할 때 첫 번째 단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모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예방할지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어떤 예방 치료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